더 이상 집 사지 마세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견고한 시장이에요. 전세값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제부터 좀 걸어볼까, 이제부터 조금씩 달려볼까 이런 중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장을 이미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1월이 있네요, 곧. 그래서 오늘은 좀 가을가을한 이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기에는 지금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인식하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좀 해보고요. 그에 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는 부분, 좀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요즘 유튜브에는 어떤 영상들이 좀 많이 줄을 이룰까? 당연하겠지만, 자꾸 부동산으로 또 검색을 해보니,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집 사면 폐가망신, 그리고 부동산 집값 여기까지 떨어진다. 다들 난리 날 거다. 11월이면 큰 폭의 하락이 온다. 더 이상 집 사지 마세요. 내년엔 더 무서울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은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락론자분들이 더 강하게 의견을 내실 수 있는 환경이지만, 좀 놀라운 것은 기존에 좀 약간 긍정적으로 시장을 얘기하시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조금 시장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약해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22년 그 시장이 크게 폭락하면서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하락이냐면 사실 2008년도가 아니라 IMF 수준의 큰 폭의 하락을 단계 기록을 한 거예요. IMF 때 말고 2008년에는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꾸준히 조금씩 하락하는 하락 장세로 이어지는 환경이었다면은 2022년에는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고 이거를 좀 극복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또 시장이 약간 안 좋고 출렁하고 또 많이 올라가네 이러고 이제는 진짜 상승인가 기대하면은 시장이 또 출렁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올해 시장의 키워드는 중요한 어떤 이슈는 중요한 요소는 심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요, 별로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 별로 이 시장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강심장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도 지금 언론의 기사들 보면 거래량이 반토막이다. 어쨌다 하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갈 것처럼 그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은요.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견고한 시장이에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요. 9월에 반토막 났다 어쩌다 하지만 줄었습니까? 10월 가면서 거래량이 늘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많이 늘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 뭐지? 시장이 안 좋다는데 뭐지?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엄청난 지금 규제가 지금 우리 시장을 옥죄어 오고 있잖아요. 사실 전세장 대출이 지금 이번 장에서 굉장히 이 지금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강타를 한 이슈인데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어떤 정부도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건들므로 해서 사실상 이제 임대인들, 매수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출에 대한 건전성, 금융 건전성을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맡아야 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차인들이 그 피해를 받아가고 전세를 마음껏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정부도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어떤 서민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댄다는 것이 부담되다 보니까 안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그냥 과감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한 규제이고요.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하는 문제를 금융위원장님이 그거는 좀 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약하게 적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둔촌주공. 둔촌주공 입주 물량이 지금 12,000세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그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했지만 지금까지도 전세가 서울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지금 이제 11월 입주 앞두고 있으니까 11월부터 뭐 큰 게 온다 막 이런 지금 그 유튜브 영상들도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 벌써 애진작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전세값도 떨어지고 매가도 힘이 없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좀 힘이 약한 지역들이 있겠지만 송파라든가 이제 강동 같은 경우 그 외 지역들은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공급이 안 됐던 시장이다 보니까 전세가 신축이 들어오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아니 시장이 뭐 안 좋다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전국적으로 지방만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수도권 서울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세 가격 지수 얘 역시 여기는 전국적으로 다 강보합세 내지는 상승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거는요 2023년부터 3년 초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이건 지금 어마무시한 겁니다. 전세값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승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거래가 쉬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와중에 하락 거래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거와 별도로 지금 계속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단지들은 더군다나 신고가를 찍는 곳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경기도를 보시면은요.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빠졌다면 상승폭이 줄었다면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폭이 증가 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느냐. 사실 지난 올해 들어와서 상승장을 이끌었던 서울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100m 달리기 막 질주하고 나서 딱 그 100m 딱 끊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시 평온하게 걸어가거나 또 다시 가볍게 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못하죠. 앉아서 헉 쉬어가는 것이고요. 서울은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달리기를 100m 달리기 안 했거든요. 전력 질주 안 했단 말이에요. 지역별로는 한 곳도 있지만 뭐 분당이라든가 그 외 곳들은 이제부터 좀 걸어볼까 이제부터 조금씩 달려볼까 이런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요. 우리 그 거래량에서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면 뭐 언론에서는 반토막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줄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보다 못한 거래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경기도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9월에도 비교적 선방을 했고요. 중요한 건 10월이에요. 9월 지나서 10월. 자, 10월 들어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지금 9월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500건, 9월은 한 3,000건이 조금 안 되는 거래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10월은 한 3,500건에서 3,900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9월까지 집계된 거래량이 7,600건 정도 돼요. 지금 7,600건 오늘 보니까 되는데 오늘까지 집계된 그 10월에 경기도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의 6,000건이에요. 즉 거의 6,000건, 5,800건, 5,900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 9월 한 달치 거래량 거의 가까이 지금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는 10,000건을 넘어가는 거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좀 쉬어가고 좀 앉아있고 좀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조금씩 걷거나 달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장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지금 9월보다 10월 거래량이 더 많고 9월도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었는데 거래량이 10월 들어서 더 많은 거래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많이 간 서울은 좀 쉬고 그동안 좀 못 가던 지역들이 거래가 터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강력한 규제를 지금 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물량까지 더 곁들여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매가도 계속 상승 중이다. 우리 시장이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힘이 지금 좋구나. 에너지가 강하구나 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시장을 이미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를 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높은 가격에 신고가의 물건을 잡고 있는 분들은 다음 시장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요 단기에 한두 달 사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 4개월 뒤 아니 1년 뒤, 2년 뒤 시장이 어떨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걱정을 하고 미리부터 지금 어떤 상황이 거래가 줄은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겁내야 되는 시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래의 추세는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심리다. 네, 마음에 있는 심리. 우리 마음에 있는 심리만 잘 컨트롤한다면 이 시장은 문제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적인 그런 약간 아직은 변수들이 좀 남아있죠. 미국 대선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뭐 환율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완전히 별도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간혹은 영향을 전혀 안 미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 시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공급 물량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에서 흐르는 힘 이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 외부적인 요소라든가 또 이제 어떤 경제 상황들이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느라고 지금 내 마음의 심리가 굉장히 흔들흔들 갈 때처럼 흔들린다면 이 심리를 좀 강하게 잡아 가실 필요가 있죠. 부여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리를 잘 단도리 하셔서 올해를 잘 지나가시고 내년 상반기에 잘 지나가신다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또 한 번에 우리한테 조금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좀 그 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수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은 적어도 올해 안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외적인 악재라든가 변수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올해 지나고 아니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좀 걸리는 분들은 올해 지나고 적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좀 뭔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찬가지로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장이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도 요 기간만 좀 지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좀 잘 마음을 컨트롤하시면서 잘 지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요 방향은 명확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내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뜨거워질 겁니다.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한은 전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의 상승 그리고 월세값 많이 올라가죠. 결국은 매수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지금 양극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으로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는 더 강력하게 에너지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쉬어가는 듯한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좀 잘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이제 11월에 또 찾아올 수 있겠네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소리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나는 게 감기가 걸렸어요. 원래는 참 건강했는데 체력이 좀 약해졌는지 그래서 자주 감기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도 따뜻하게 좀 챙겨 입고 다니시고 이제
추워지는 11월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